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레인 캐러더스의 다이슨 스토리입니다. 성공한 경영인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중세의 영웅담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학생들은 그 영웅담에서 각자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이슨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싶은 강우량 라디오의 강나연, 우지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할 책은 다이슨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가 경영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여러분이 다 알듯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다이슨이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어떤 배울 점이 있었는지 흥미가 가서 이렇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러분 모두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영과 경제의 법칙, 원리 개념 등이 나올 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심화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경영 마케팅과 다이슨의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이슨의 아이디어 생성 과정에서 현재 기업까지 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예시로 경영과 마케팅 포인트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기업가의 자질이라는 파트입니다. 기업가의 마음가짐과 성장 과정을 모험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서 브레인 주서라는 온라인 조사 업체의 CEO 존 키론과 다이슨의 통상적인 혁신에서 벗어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예시를 설명하고 그들의 힘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가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낸 신화의 통상적 구조가 기업가의 모험과 같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험과 난관을 극복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얻은 결과물을 들고 자신이 떠났던 세계로 돌아와 그곳에서 사람들과 보물과 지식을 나눕니다. 이러한 스토리 라인이 적용된 것에는 니모를 찾아서 슈렉 등이 있죠. 이들은 모두 심리학적인 안정성을 찾기 위해 투쟁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루트가 기업의 성장 과정에 적용된 예시로는 해리 크레고라는 기업가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PJ 스무디스라는 스무디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원래 잘 나가는 원자재 중개인이었지만 베니스와 로스앤젤레스의 라이프 스타일과 스무디에 빠져들어 그의 할 일이라고 확신한 다음 친구 패드릭 폴크스를 설득해 함께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험은 계속되고 시련과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의 주스 회사들은 그들에게 맞는 스무디를 대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냉동 제품을 가져와 어렵사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성장했지만 제품을 직접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판매처의 파산 등의 한계를 겪고도 대형 슈퍼마켓과 접촉하여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후 수백만 파운드로 사업을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진정한 기업가의 모험은 정신적 모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템이 진짜인지 그저 환상에 불과한지 평가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이 루트의 다이슨의 이야기도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다이슨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진공청소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마분지를 청소기에 끼워 넣어 일종의 필터 효과죠. 효과를 본 뒤 그의 옛 상사인 제레미 프라이에게 달려가 돈을 마련한 뒤 창고에서 3년간 개발의 시간을 겪고 마침내 개발했지만 여러 기업들에게 퇴짜를 받고 일본 지포스에게 기술 사용료를 받고 판매하다가 이후 연구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판매해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영과 혁신의 루트를 소개하는 것은 결코 이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기존의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경영과 사업은 정신적인 모험입니다. 회사의 부도위기에 싸늘한 반응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무섭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공한 저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이렇게 경영의 루트를 배우고 암시한다면 그들의 고난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발자취임을 알고 자신의 아이템에 더 확신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책 내용 중 저의 진로인 마케팅과 관련해 챕터가 가장 인상 깊어 다이슨의 마케팅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는 스스로를 브랜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브랜드란 결국 다른 제품과 자신들의 제품이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다이슨의 입장입니다. 즉, 다이슨은 브랜딩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제품이 타 회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속이는 것이죠. 다이슨은 다른 전문가의 손을 빌려 브랜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누가 와도 내가 누구이며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이슨식 이해법대로 말하자면 브랜딩은 눈속임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결점을 덮으려면 이 주장은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피터 도일은 성공한 브랜드는 좋은 제품, 특별한 정체성, 느낌, 이러한 부가가치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제품, 특별한 정체성, 느낌, 이 세 가지는 이 챕터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슨은 기술에 신경을 쓰며 자신의 제품을 세계 최고로 만들면 된다. 특별한 정체성은 확고히 하면 느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책에는 다이슨이 사용한 5가지의 마케팅 요소가 있지만 시간 관련상 저는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2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여주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슨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당연히 청소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이슨 청소기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먼지통이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먼지통이 투명하기 전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먼지가 다 쌓일 때만 먼지를 버리면서 한 번의 청소 후 얼만큼의 먼지가 나오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해진 후 사람들은 먼지통이 가득 찬 걸 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지 몰랐어 등등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이슨의 성능이 좋아 먼지가 많이 나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청소기를 사고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죽여주는 경험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사람 냄새 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예전 진로 시간에 발표했던 마케팅 관련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 내용이 똑같이 써 있었는데요. 사람 냄새 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에서는 바리스타의 경력 사항과 그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가게에 붙여놓은 것과 비슷한 거죠. 네, 다음으로 저는 이 책에서 다원의 진화론과 경영 간의 상관관계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려서 이를 여러 번 읽고 또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조금 급진적이라고도 하는데 변화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아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것이므로 성공의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를 생태계라고 보았을 때 회사는 특정한 환경 속에서 번성하거나 실패하여 어떤 생물종이 특정 지역에서는 번성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멸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이론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 냄새 나는 브랜드 이 부분에서 다이슨의 자세한 예시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마케팅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결과가 남심 저격, 즉 남성들을 주로 한 마케팅의 성공 여부인데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남심 저격 마케팅 부분에서 자세히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은 것. 우리는 예상 가능한 미래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의 정의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부터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예상 가능한 삶보다는 한 번 사는 인생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동탄국제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탄국제구에 온 순간부터 저의 단조롭던 일상 패턴과 다른 것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이미 예상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진화론과 경영의 상관관계처럼 혁신과 영감은 이런 색다르고 그리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변화를 즐기고 배우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failure to another with no less of enthusiasm. 실패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통해 순탄치만을 않을 우리의 꿈을 향한 여정에도 우리의 초심만은 계속되어 끝내 그 빛을 내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브랜딩에 대한 다이슨의 가치관이 정말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마케팅은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있어 보이게 홍보하느냐에 대해 달려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이슨이 브랜딩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놓고 사실을 말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다이슨이 입소문을 타 큰 이익을 본 것처럼 저희의 라디오도 입소문을 타고 더욱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 우지의 강나연이었습니다.